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젯밤에요. 승객 무려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었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뻔했는데 먼저 당시 상황을요.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킹 제누비아 족도 충돌한 상황, 선체 절반 이상 섬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 가다가 그냥 뭐지 그냥 팍 소리가 났어. 그러다 보니까 우에 있는 짐들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객선이 여기에 섬이 있으면 여기 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이 여객선이 제주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가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목포 다 가서 그 서해 쪽에 섬 많은 쪽, 네. 거기서 사고가 난 거죠.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목포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목포에 밤 9시쯤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목적지를 얼마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8시 17분쯤에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해서 항해를 하다가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걸려서 올라간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경은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출동을 해서 급히 구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섬에 부딪혀서 저렇게 멈춰선 겁니다. 여객선이. 그러니까 승객들 아까도 편의점인가요? 그 모습 보면 막 물건 떨어지고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네, 너무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한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했습니다. 함정과 연안 구조정으로 이 승객들을 차례로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밤 11시 27분에 모든 구조를 완료했는데요. 이 승객들이 목포 해경 전용 부두로 이송을 해서 오전 7시쯤에는 안전 확인 받고 신원 확인 절차 받아서 사실 이 여객선 안에 몸만 타신 사람만 탄 분도 계시지만 차량을 실었거나 아니면 그렇죠. 화물을 실은 분들도 카페니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신원 확인 거쳐서 여객선에서 수령하고 귀가를 했고요. 일부 분들은 물론 너무 놀라시기도 했고 부딪히는 순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뭐 또 신경쇠약 뭐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은 계셨지만 그래도 중증 이상의 어떤 상처를 입거나 후유증을 남긴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가 급정거를 해도 몸에 충격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 멈춰있는 섬에 그냥 부딪힌 거니까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승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진짜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좌초되는 순간에 이 쿠구궁 하는 그런 소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시다시피 편의점에 있는 가판대가 쓰러질 정도로 이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동시에 이제 어쨌든 쿵 소리, 굉음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밀려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그때 당시에 뭐 내부 침수라든지 그다음에 화재의 징후가 없었고 그리고 해상이 잔잔해서 즉각적인 침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처음에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세월호 사건 아마 생각을 하실 정도로 깜짝 놀라는 사건인데 이렇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승객들이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큰 혼란 없이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것은 승객들의 차분한 대응 덕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경이 구조 작업에 나서니까 선내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내용의 안내 방송이 나왔고 이걸 승객들이 아주 잘 따라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배 뒤편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서 자기 순서를 차례차례 기다렸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6차례에 걸쳐서 해경 함정을 나눠서 타고 모두 부두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일부 승객들은
경찰은 무사히 이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두 손을 붙잡고. 많이 놀랬던 네, 거예요. 그런 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객선은 일단은 뭐 철수가 된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목포 해경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이 선사에서 동원한 그 배에 회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이 만조 시간, 말하자면 물이 차야지 좀 끌어내리기가 그렇죠. 쉽잖아요. 만조 예. 시간에 맞춰서 이 선미에다가 예인줄을 연결해서 끌어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이 배에 이 어떤 구멍이라든가 누수가 없어서 섬에서 이제 걸터 앉았었잖아요. 내려온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운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시간이 사고 처음 발생해서부터는 9시간 27분 만인 오늘 오전 4시, 그러니까 오전 5시 44분에 이 목포 사막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났을지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안으로 저 앞에 섬이 있는데 육안으로 안 보일 리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왜 항로를 이탈한 겁니까? 네, 당시 조종을 맡고 있던 해당 항해사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네.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을 놓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난 구간은 사실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더 낮추고 조종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항해사는 당시 자동 항법 자체에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을 놓쳤고 결국 여객선이 기존 항로를 3km 정도 이탈해서 예. 무인도와 충돌하게 되는 이런 사고를 겪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객선 좌초를 유발한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경찰은 해당 항해사와 선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이게 황당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면은 서해나 남해 쪽이 섬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동 항법 자체, 자동으로 배가 가는 시스템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곳이. 이게 지형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망망대해서도 휴대전화 보면 안 되지만 특히나 여기는 이 해로가 좁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들도 많아서 예. 원래 그 항로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섬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항법도 금지된 곳인데 여기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침, 말하자면 방향을 딱 전환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딱 놓치니까 바로 그냥 섬에 족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터 앉는 예.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해경경찰청장이 이것은 명백하게 선장 또 1등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선장은 조타실을 일단 비운 걸로 보이고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브리핑이 있습니다. 원인을 좀 뭘로 보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이랑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랑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네요.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거 진술 번복된 거여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 이들이 현재까지 수준에서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는데 어떻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타가 이제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기계에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예. 뒤에 이제 해경이 추궁했을 때는 본인이 뭐 이제 당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술이 바뀌고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해사나 이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승객들의 이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과실로 선박이 좌초되게 했을 때는 중과실 선박 좌초죄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승객이 상해까지 있게 되면은 업무상 아니면 중과실 치상죄까지도 지금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게 안전 강조를 해도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